채광에서 손해보는 방향이라는 걸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버스의 수요가 많다는 건 자차를 이용하기에도 당연히 더 수월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의 학구는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그만큼 특목고 자사고 진학에 유리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많은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판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올해 분양가 상승이 심상치 않았는데 어느새 국평 16억짜리 청약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할 부분은 여기는 자재값 상승 때문에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청약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고 보도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선 또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의 분양가가 옵션을 포함하면 거의 15억에 가까웠는데 결국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소진돼서 완판이 되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도 소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약이 열기가 조금 식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은 분양가가 비싸도 입지가 좋으면 충분히 완판이 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간 정부의 정책 발표에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 느껴집니다.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시행할 예정인데다가 청년 청약 통장을 만들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청년 주거 사다리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도 3%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의 공급 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고해왔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축 대단지 위주로 불이 붙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축, 중소형 아파트 단지들은 올해 초 떨어진 가격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 시점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축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신축과 구축 사이에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만 영원히 상승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도권의 대형 청약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서울의 대단지 청약은 청계 리버뷰 자리만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형 청약에서도 당첨이 되지 못한 무주택자분들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시장이 과열되기 전에 미리 임장도 충분히 다니면서 현장의 상황을 예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가 과연 16억의 가치를 할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아파트를 나가면 바로 지하철역 입구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총 239세대 중에서 12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대로변 위치인 만큼 아파트의 소음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도로가에 위치한 단지가 15m에서 50m까지 광범위하게 소음의 영향을 받는데 저층부터 최대 17층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오차를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세대가 도로의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살펴봤을 때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덕자이가 입주권이 16억대에 거래가 됐었고 뒤쪽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18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공덕자이도 입주권의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18억대도 거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16억이라는 분양가가 아예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는데요. 단지가 작아서 앞뒤의 대형 단지들에 비해 분명히 시세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현재 시점의 시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백이동 345 라인과 백일동 675 라인에 배정되는데 백이동 345 라인이 향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백일동 67 라인은 남동향이긴 하지만 각도가 방위 110도로 채광 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해가 낮게 뜨는 동지에도 채광 시간이 2시 이전에 끝나는데 방위 150도의 남동향 아파트와 채광 시간을 비교해보시면 채광에서 손해보는 방향이라는 걸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A 타입은 중고층이 3개밖에 안 남아있고 2, 3, 4층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구조도 조금 아쉬운 편인데 3베이 판상형 구조여서 드레스룸 공간도 좁고 팬트리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방 3개와 욕실 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평면이고 식탁의 공간까지 잘 확보한 평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로만 봤을 때는 84P 타입이 가장 좋습니다. 4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넓은 현관 팬트리와 알파룸을 갖고 넓은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의 배치가 북서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의 채광이 아예 되지 않는 집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B타입의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74타입은 101동 4호 라인과 102동 2호 5호 라인에 배정되는데 102동 2호 라인을 제외하고는 채광이 아쉬운 편입니다. 102동 5호 라인은 주 방향이 북서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침실에 들어오는 타입이고 101동 4호 라인은 채광 시간이 짧고 방들은 북동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탑상형 구조인 만큼 3베이 판상형보다는 좀 더 나은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84A 타입보다 넓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갖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땐 84A 타입보단 74 타입이 더 나아 보입니다. 59 타입도 물량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102동 1호 라인, 101동 5호 라인에 배치돼서 채광 시간이 짧다는 단점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면 자체로 봤을 때는 3베이 판상형으로 욕실 2개와 침실 3개를 온전히 잘 갖추고 있고 식탁 배치도 가능한 주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배치할 경우 창문을 가리게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아쉬운 게 101동 1, 2, 3호 라인에 배치되는 4구 타입인데 남서향 배치가 아니라 북동향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 이쪽에서만 채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까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평면으로 방 2개와 거실 주방을 갖추고 있지만 채광도 안 되는 데다가 방 2개짜리 집치고는 9억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가격이 다소 비싸 보입니다. 교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의 세부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애호개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는데 애호개역은 역의 깊이가 꽤 깊은 편이고 대합실 진입까지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합실에서도 승강장까지 2번의 이동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역의 출구에서는 매우 가깝지만 실제로 지하철을 탑승하기까지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호선 아현역은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현역은 애호개역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깊이가 꽤 있는 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현역까지도 지하철을 탑승하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역의 출근 시간 승차 인원수를 살펴보면 애호개역보다 아현역의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애호개역은 8시부터 9시까지의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출근 시간에 애호개역으로 향하는 승객도 꽤 많다는 뜻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애호개역의 혼잡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선보다 하선이 더 혼잡한 걸 볼 수 있는데 5호선 중에서 높은 혼잡도를 자랑하는 신길, 목동, 양평 등의 역보다는 혼잡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로 향하는 상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현역도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대에 굉장히 혼잡한 역인데 역의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혼잡도도 5호선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호선은 중심권역 방향이 아닌 합정이나 당산을 향하는 방향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 정도의 혼잡도 수치라면 이쪽 방향은 앉아서 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버스 노선도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은 아현초등학교 정류장과 마포경찰서 정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류장의 승차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은 160, 260, 600번 버스인데요. 애호개역이 환승역이 아닌데도 이 정도의 승객을 보이는 건 버스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통 부분에서 마포구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건 3대 업무지구에서 중심권역과 여의도역의 이동 수요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아현동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의 이동 데이터를 살펴보면 목적지의 대부분이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분양이 진행될 청계 리버뷰 자이가 위치한 용답동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용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중심권역, 여의도권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많은 편이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먼 만큼 지하철 이동으로 쏠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의 수요가 많다는 건 자차를 이용하기에도 당연히 더 수월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마포구의 입지 특성상 강남구를 이동할 때는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위치하게 되는데 강남구로 이동하는 승객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지하철 이용객인 만큼 지하철 이용이 아니라면 강남권 진입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현초등학교가 배정되는 권역으로 큰 도로들이 있다는 게 아쉽지만 초등학교의 물리적인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아현초등학교는 서울시의 평균적인 학교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중학교는 서부 4학교군으로 아현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숙문중학교에 배정되고 고등학교는 서부학교군으로 환일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의 학군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아현중학교의 경우 전국 111위에 해당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교이고 시험이 쉽다는 후기들이 꽤 많은데요. 그만큼 특목고 자사고 진학에 유리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숙문중학교는 남중으로 전국 11위의 최상위권 학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학업 분위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울여자중학교도 숙문중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전국 50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학교입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평이한 편인데 배정되는 세 학교 모두 4년제 진학률이 평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위치한 자사고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숙문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부속 금랑고등학교가 있고 당연히 자사고인 만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솔직히 단지의 생활환경이나 평면 구조, 인테리어 사양으로만 봤을 때는 16억의 가치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마포구 아현동이 가진 교통적인 측면이나 학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많은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더라도 충분히 완판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다만 절대 가격이 높은 만큼 청약에서는 미계약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완판의 여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